그날 그냥 밥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흔한 계약서도 없었고 인건비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만 도와주세요. 급식실 조리사가 갑자기 못 나오게 됐어요. 미국 중부의 한 조용한 마을. 올해 65, 미국에 이민 온 지 15년. 자그마한 한식당을 혼자 운영하던 이정숙 씨는 그렇게 미국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손에 익은 조리도구 대신 스테인리스 급식소 틀, 익숙한 손님들 대신 낯선 초등학생들을 상대하게 된 거죠. 아이들 먹는 건데 정성껏 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가게 문을 닫고 그녀는 미국 초등학교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하루가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요. 계란을 풀고 잡채를 무치고 김치볶음밥을 볶는 동안에도 이정숙 씨는 그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왜 처음에 그녀가 만든 국을 멈칫하며 바라봤는지, 왜 식판을 들고도 망설이며 뒤를 돌아봤는지. 그리고 그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날의 한식 한 끼가 몇몇 아이들에게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처럼 느꼈다는 걸요. 어느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식 한 끼를 해줬을 뿐인데 학교 전체가 달라졌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밥상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밥 한 끼에도 사람이 담긴다는 그 진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따뜻한 밥상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한국 할머니가 미국 초등학교에서 일으킨 놀라운 변화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정숙 씨의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에 불을 켰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한 외관, 창가에 놓인 화분, 그리고 창문을 타고 퍼지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볶음향. 그날 아침도 김치볶음밥에 들어갈 묵은지를 다지고 있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 혹시 오늘 하루만 급식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건 이는 존 맥퍼슨, 인근 초등학교 급식 관리자였습니다. 오래전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였죠. 조리사 2명 중 1명이 갑자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시간은 급박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아이들을 굶게 할 순 없지요. 학교 급식실은 생각보다 분주하고 낯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채소, 커다란 스테인리스 소, 규격화된 식판, 그리고 미국식 조리 메뉴들이 적힌 안내판. 하지만 정숙 씨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단순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매운맛을 제거한 김치볶음밥, 잡채, 단무지 무침, 그리고 따뜻한 계란국. 게다가 부드럽고 깔끔한 계란말이, 감자조림까지. 아이들이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일 테니까 자극적이면 안 되지. 그녀는 미국식 조리법은 접어두고 자신이 평소 가족들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계란국엔 참기름 한 방울과 잘게 썬 파를 올렸고, 잡채는 채소를 먼저 볶고 당면은 따로 삶아 씻은 뒤에 살살 버무렸습니다. 조용한 손놀림 사이로 옆에서 지켜보던 학교 급식 조리보조가 살짝 물었습니다.
이런 한국 음식을 아이들이 먹을까요?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보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급식에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국물에 계란국, 짭조름한 김치볶음밥, 알록달록한 잡채, 당근이 박힌 계란말이, 윤기나는 감자조림. 아이들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국물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누가 만든 거야? 저기 새로 오신 급식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눈은 생소함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으로 가득했지만 정숙 씨는 조용히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던 거야. 너도 한번 먹어봐. 그 말에 조용히 국 한 숟갈을 뜬 아이. 잠시 후 그 아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요. 곧이어 옆자리 아이도 따라 먹었고 급식실 안은 서서히 숟가락과 포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끼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날 오후 급식실에선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식판을 들고 나가면서 조리 공간 쪽을 힐끗 바라보았고 몇몇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진짜 이거 따뜻한 집밥 같아요. 정숙 씨는 당황했지만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급식 관리자 조는 문득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서로 장난치지 않고 식판을 조심히 놓고 가며 조리실에 짧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다시 가게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식사 이후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숙 씨, 오늘 하루만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이틀째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헬로우 급식 선생님, 계란국 또 만들어주세요. 그날 메뉴는 살짝 달랐습니다. 불고기 대신 순한 간장 닭볶음,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고소한 김치볶음밥. 계란국은 여전히 있었고 이번엔 김가루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빠르게 줄을 섰습니다. 어제보다 빨리 와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에 선생님들조차 놀란 눈치였습니다. 급식실은 이전보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남기지 않고 먹었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가능하다면 이달 말까지라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 가게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밥을 기다리고 있다면 며칠 정도는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계약도 보장된 대우도 없었지만 단지 아이들의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신해줬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사흘이 되었고 사흘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을 받은 아이들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급식 시간마다 자연스레 줄을 서는 문화, 조리사에게 인사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습관. 그 모든 변화는
이정숙 씨가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이정숙 씨의 밥상은 학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 식판을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도 그런 아이들의 눈빛에 익숙해져 갔고 하루하루를 평소처럼 정성스레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엔 계란국 국물을 식판에 남김없이 떠먹고는 양손을 모아 허리를 숙이는 아이 하나와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정숙 씨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날 저녁 교내 뉴스레터에 실렸고 곧이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지역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모두의 어머니처럼 밥을 지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달린 이 한 줄 설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직접 학교에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신문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정숙 씨는 당황했지만 학교 측과의 상의 끝에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 밥을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껏 해줬을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곤 생각 안 했어요. 어릴 적 우리 애도 아파서 급식을 못 먹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 말은 그대로 기사에 실렸고 그 기사는 다음 날 지역 방송국의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는 방송 촬영팀이 들어왔고 급식실은 작지만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기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네요. 누군가가 손으로 만든 한식 한 끼가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예절을,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정숙 씨의 한국 식당에는 미국 전역에서 걸려온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와주실 수 없나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읽고 웃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저 한국에 따뜻한 밥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찬이네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밥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급식실에서 마지막으로 밥을 지은 날, 아이들은 단체로 손편지를 써서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레용으로 쓰인 글에는 엉성한 맞춤법도 있었지만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밥이 기다려졌어요. 우리 엄마는 늘 바빠서 혼자 먹었는데 선생님 밥 먹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요리사 되면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이들이 써준 카드 더미를 품에 안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터진 건 고마워서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살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다시 열었을 때 동네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젠 우리 밥 좀 줘요,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여기 유명 인사 왔다.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언제나 여기 있었지요. 다만 잠깐 아이들 밥 좀 해주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식당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학교 미국인 선생님들, 인터뷰를 본 다른 지역의 미국인 학부모, 그리고 정숙 씨를 만나고 싶다며 찾아온 미국인 가족들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밥을 만든 마음을 느끼러 왔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건 단지 밥 한 끼가 아니라는 걸요. 아이들은 바뀌었고 급식실도 바뀌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걸 지켜본 세상도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저 하루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 한 사람, 그 조용한 한국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밥을 짓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 하루를 견디고 마음을 풀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날 미국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바꿨고 세상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조용한 한 사람의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따뜻한 밥상,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앞으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